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을 한마디로만 표현하라고 한다면 지옥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섬, 모든 생명이 천천히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지옥의 섬. 이런 지옥섬 일본에서는 최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고 진짜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후쿠시마 광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소강 상태에 있고 일본이 해외 관광객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부흥청은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광고에서는 후쿠시마가 완벽하게 복구됐고 안전하다는 듯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1년 후쿠시마 부흥 상황은 이라는 설문조사입니다. 100%라고 답한 사람은 5.9%에 불과했고 복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 77%나 되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복구를 50% 이하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란색과 빨간 지역은 출입 제한 구역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곳 출입 제한 구역을 모두 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방사능으로 위험한 지역은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후바타정은 이르면 이달 중에 일본 정부의 피난 지시가 공식 해제됩니다. 정부가 마을 복귀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주민 7,000명 가운데 신청자는 57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상황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제염토는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어 또 다른 위험을 부르고 있고 모아놓은 제염토는 자루가 터져서 흘러나오고 태풍 등에 쓸려나가는 등 제염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오염토를 일본 전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홋카이도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염토로 의심되는 포대자루가 바닷가에 아무렇지 않게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많이 찾는 해변이고 별다른 공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더니 검은 자루들을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뒤에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 역시 제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수영 경기가 있었던 오다이바의 모습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에 촬영한 영상으로 곳곳에 검은 자루를 쌓아놓고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본 전국에서 흔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 전국 공사 현장에 검은 자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정부의 계획 하에 10년간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하테에서 도쿄로 제 폐기물이 도쿄 화물터미널에 도착, 취재 중. 단, 각 취재사 소유의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은 금지. 이거 이상하다. 2011년 올라온 어느 기자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오사카 제지 폐기물 오사카만 처분 결정. 국가 안정성 확보라고 보고 제지 폐기물은 오사카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지 폐기물의 전국 유통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운동장에 묻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호주의 방송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과학 다큐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일본계 미국인 미치오 카쿠 박사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어찌 보면 인간 기니피그들이다. 일본인들은 방사능이 어떻게 환경에 분산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실험용 쥐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몸과 아이들에게 방사능이 통합되는지를 볼 수 있다.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이 후쿠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폐가 세슘에 오염됐다면 죽어서 땅에 묻혀도 그 무덤은 방사능 무덤이다. 대대로 그 무덤에서 방사능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는 증가하는 암 환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름 돋는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 방사선 리스크위원회 과학위원장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각지로 옮기고 있고 오염이 없는 서일본까지 잔해를 나르고 소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먼 곳까지 지진 잔해를 옮겨 소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극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지대에서 아이들이 암, 백혈병, 심장병 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법원에 가서 일본 정부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암이 많은 방사능 오염 지역과 오염이 없는 지역을 비교하는 역학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일본과의 비교입니다. 즉 지진 전의 광역 처리는 일본 국민 전체를 저설량 피폭시켜 일본을 오염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바람 비율이 상승하고 미래의 암, 백혈병의 발병률을 비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20대 여성의 외침, 내 갑상선 암의 원인이 알고 싶다. 원전 사고로부터 최단 잠복 기간이 지난 후쿠시마현에서 위암이 유의하게 다발. 일본에서 피폭으로 인한 암이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이터와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본격적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속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자 소송, 국가 책임 없음 판결, 대법원이 첫 판단, 예상보다 쓰나미가 커서 사고 불가피. 일본 대법원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는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법원은 도쿄전력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반면 국가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일본은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국에 방사능 오염 물질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이 방사능 위험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암이 발생해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국가는 이미 재해지 부응을 위해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방사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일본 가정식입니다. 그런데 생선과 밥, 채소 등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 풍경입니다. 그런데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활기찬 도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방사능 핫스팟이 존재합니다. 도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오다이바 해변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방사능 오염터가 묻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가볍게 갈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은 자민당에 의해 지옥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오늘도 실험용 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